국민 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신 현재 시각 2시 3분입니다. 이어서 정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터 시간인데요. 김효진 PD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새누리당이 갑자기 무상급식 재정 문제 등 일선 교육청의 재정 정책과 관한 문제를 지적했군요. 예, 최근에 홍준표 경남지사가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이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키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었죠. 예. 무상급식 문제는 보수 진영이 툭하면 걸고 넘어지는 사안이라서 그럴 법도 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워낙 뜬금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그랬을 때처럼 위중한 선거 국면인 것도 아니라서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누리당 지도부가 일제히 무상급식 문제를 포함한 일선 교육청의 재정과 정책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진보 교육감이 들어선 교육청들을 겨냥한 것이겠죠. 홍준표 경남지사의 결정에 뭔가 배경이 있었던 것이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새누리당이 참 발빠르게 이슈 파이팅을 잘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 오전 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청들이 무상급식 예산을 중점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지만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학생 안전을 위한 시설 보수와 기자재 부족 문제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교육청들의 방만한 재정 관리와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또 2010년 예산 중 무상급식 예산은 5천억여 원으로 전체 예산의 1%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2조 원, 5%로 크게 올랐다면서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 대화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완구 원내대표는 시의적절한 지적이었다고 김무성 대표를 두둔했습니다. 특히 김무성 대표는 어제 새누리당의 수석 전문위원에게 무상급식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은 교육감 직선 제기까지 또다시 불거져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같은 회의석상에서 이인재 의원이 걸고 넘어진 겁니다. 이인재 의원은 교육감들하고 지자체장들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는 교육감 선거 제도와 관련이 있다면서 교육감 선거를 따로 하는 것은 접근을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 자치는 교육자의 자치가 아니라 주민들의 자치이고 그러니 지방선거랑 융합이 돼야 하며 광역단체장들과 러닝메이트를 하거나 단체장이 나중에 임명을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예. 지난 지방선거 때 진보 교육감들이 교육감 선거에서 대거 승리를 거두자 보수 진영과 보수 언론에서 일제히 선거 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진보 교육감들이 전면에 등장하는 꼴을 못 보겠다. 사실상 그런 것이었는데 세월호 문제부터 공무원연금 개정 문제까지 국가적으로 중차된 이슈가 널려있는 이 시점에 굳이 이런 이슈를 또 꺼내든 건 좀 이상합니다. 이 무상급식 비판 이슈 띄우기를 통해서 여론을 좀 분산시켜가지고 각종 이슈와 관련해서 자기들의 리드의 여지를 좀 넓혀보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예.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등 세월호 3법이 오늘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군요. 그렇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그리고 유병헌법으로 불리는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정부 조직법 등 세월호 3법이 오늘 각각의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됐습니다. 법제사법, 안전행정,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 법안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되고 큰 변수가 없는 한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작업도 그러면 시작이 되겠네요. 네, 내일 세월호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마침내 본격적인 진상조사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야와 유가족들이, 특히 유가족들은 진상조사위 구성을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사무처 구성을 위한 120명 안팎의 실무 직원 채용 절차,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산 배정 절차,
기타 실무 및 사무 준비 등등 이 위용을 갖추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은 진상조사가 개시되기까지 적어도 2달 정도는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해를 넘겨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예. 그런데 세월호 유가족들은 일정은 따뜻하지만 최대한 서둘러서 연내에 조사위 구성을 좀 마치고 2015년도 시작과 동시에 진상조사 활동이 시작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러면은 유가족들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조사위원 인선 작업이 시작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특히 희생자 가족 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의 경우 특별조사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예. 그런 만큼 가족대책위 측의 인선 작업에 관심이 모입니다. 이 조사위원장이나 위원이 되려면 법대 경력 10년 이상이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 교수 이런 사람이죠. 그래야 하고 재난관리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했어야 하는 등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예. 물밑으로는 벌써 좀 알아보는 그런 작업이 시작됐다고 봐야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조사위원장이나 조사위원으로 이제 거명되는 사람들도 있겠군요. 유족들은 원칙적으로 말을 아끼고 있지만 예. 안팎에서는 이미 여러 사람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 민주 진보 진영 쪽에서 인권이나 각종 시국 현안과 관련해 활동을 해온 변호사들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회장 출신이죠. 백승헌 변호사가 그중 한 명입니다. 네, 백승헌 변호사는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대표한테서 5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한 전 총리를 법률 대리해 무죄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예. 이 사건을 재구성하고 그 사이에서 사안의 본질을 끄집어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이런 평가를 법조계에서 받아온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모두들 잘 아시는 김영태 변호사도 거명됩니다. 민변 창립 멤버죠. 현재 법무법인 덕수 대표 변호사입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이사장이기도 하고요. 예. 이 민변을 세운 이후에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과 각종 언론 활동 등을 통해서 민주진보 진영에서 높은 덕망을 쌓아온 변호사입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인 김갑배 변호사도 하마평에 오르내립니다. 현재 법무법인 동서양재고은 변호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라디오 이런 변인나 진행자죠. 박주민 변호사 다들 아실 겁니다. 예. 이 박주민 변호사가 유가족들 사이에서 신망이 굉장히 두텁거든요. 어떤 유가족들은 박 변호사님이 조사위원으로 좀 참여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예.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박주민 변호사는 법조 경력이 10년이 안 됩니다. 올해 9년 차라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해 주신 한 서너 분 정도가 이제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새누리당이 지난달에 당론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이제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적자를 보존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네, 가뜩이나 커진 논란에 기름을 부을 것 같습니다. 예. 단순히 공무원들로 하여금 좀 더 내고 조금 덜 받게 하는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행 공무원법에는 국가가 연금의 적자를 보전토록 하는 의무 조항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의 공공적 가치를 인정하고요. 아무리 적자가 커도 국가가 함부로 책임을 져버리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조항이겠죠. 국민연금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새누리당이 지난달에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연금 개정안에서 말씀드린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예. 이 정확하게는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과 연금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 그 부족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예. 새누리당이 당초 공무원 연금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등을 설명할 때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언급을 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개정 작업을 주도한 이한구 의원이나 김현숙 의원 등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수차례 브리핑을 하고 이런 내용을 설명했지만 예. 국가의 적자 보전 책임 조항을 삭제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을 말했다면 진작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겠죠. 그렇죠. 물론 기자들이
세세하게 따져보지 않은 탓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명분으로 내세운다면 내용 자체는 논의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관계 당사자들로서는 기만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요.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앞으로 논란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민주정치에서 그 내용이나 결과 못지않게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죠. 예. 근데 이런 가운데 정홍원 국무총리를 보니까는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연금 개혁에 동참해 줄 것을 공무원 사회에 촉구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홍원 총리는 오늘 오전이죠. 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미루기에는 우리 상황이 너무 절박하고 국민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매우 높다면서 공무원들이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는 승적인 차원에서 연금 개혁에 협력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 정 총리는 또 공무원연금을 이대로 두면 앞으로 20년간 재정 적자가 200조 원에 이를 뿐만이 아니라 2080년까지 국가재정에서 무려 1278조 원을 빚어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재정 적자를 국민의 부담으로 돌리기도 어려우며 후손들의 빚으로 대물림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청와대와 정부 부처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들이 공무원 연금 개혁에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네요. 네,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부처 차관회의가 열렸는데 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차관급 29명 모두가 동참키로 결의했다고 합니다. 예. 이 결의문도 있었고 여기에 다들 서명까지 했다고 하네요. 장관급 23명은 다음 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단체로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야권 일부 시민사회 또 공무원 노조가 사회적 협의 내지는 합의 기구를 만들자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처럼 정부 윗선에서 강력 퍼포먼스가 이루어지니까 공무원연금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떠나서 그런 목소리가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개정안에서 국가보전 의무를 삭제한 일도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그냥 유야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공정뉴스의 관문 news.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2시 23분입니다. 계속해서 아는필 기자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연재욱 옥도경 전 국군사이버사령관이 지난 대선 당시에 하루 2번씩 정치 댓글 작전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 검찰단을 통해 입수한 연재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연 전 사령관은 2011년 11월부터 1년간 매일 오후 5시 본인의 집무실에서 심리전단장 이모 씨 등이 만든 특정 정치인, 정치연한 관련 기사가 첨부된 대응작전 결과보고서 초안을 검토했습니다. 예. 연 전 사령관은 보고서를 자필로 수정하거나 포스트잇 등을 메모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수정사항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연 전 사령관은 다음날 오전 6시 심리전단 상황실에서 열리는 상황회의에도 참석했는데요. 연 전 사령관은 야간에 종합된 댓글 수치가 포함된 대응작전 결과보고서 최종본을 점검했고 전날 수행한 작전에 대한 승인은 물론이고 작전을 할 때의 유의사항까지 당부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가 됐습니다.
후임이었던 옥전 사령관도 똑같은 방식으로 댓글 작업을 지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매일 오전과 오후 하루 두 차례씩 공식 회의석상에서 심리전단의 정치 댓글 작전 상황을 보고받았고 또 지시까지 내린 셈입니다. 예. 2011년 11월부터 그러니까 대선 1년 전부터 작전 상황 보고받았다는 얘기인데 특히 대선 석 달 전부터는 보고서 작성 전담팀을 운영하기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심리전단은 대선 3개월 전인 2012년 9월부터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 작성을 전담하는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매일 오후 3시쯤에 보고서 초안 작성을 위한 회의를 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심리전단이 매일 오후 5시 연전 사령관에게 보고서를 내기 전에 따로 회의를 먼저 가졌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대선 1년 전부터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은 매일매일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고요. 이 보고서의 초안과 최종본, 검토 및 지시를 위해서 연전사령관이 직접 두 차례 회의에 참여한 겁니다. 또한 대선 3개월 전부터는 이 보고서, 대응작전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담팀이 따로 꾸려져서 운영이 됐습니다. 경향신문은 이에 대해서 정치 댓글 관련 대응 결과 보고서가 2년간 체계적으로 작성된 점에서 연재욱, 옥도경 두 전 사령관을 넘어 당시 국방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으로 전달되거나 보고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면서 앞서 전직 사이버 사령부 고위 간부는 매일 오전 7시 A4용지 2-3장 분량의 상황 보고를 국방부 장관을 경유해 청와대에 했다고 증언한 바가 있다고 이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예.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구입한 1억 원 상당의 헬스 장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 헬스 장비들이 청와대 직원과 출입 기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얘기가 위증이다라는 주장이 나왔어요. 예,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물품 취득 원장 내역에 따르면 대부분 장비는 대통령이 직무를 보는 청와대 본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청와대는 본관과 춘추관, 실장 공관 등에서 사용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1억 2천만 원 상당의 헬스 장비를 구입했는데요. 이 가운데 8,800만 원가량의 장비들은 대통령 집무실과 부속실이 위치한 본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 본관은 출입 기자는 물론이고요. 직원들의 경우에도 특별한 용무가 없이는 출입이 제한이 되는 그런 공간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 의원은 본관에서 사용하는 운동기구는 대통령이 사용하는 장비일 수밖에 없다며 이로써 지난 28일 있었던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고가의 장비들이 청와대 직원과 기자들을 위한 운동장비라고 말한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말은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도대체 청와대가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정말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근데 최 의원이 입수한 자료는 조달청이 제출한 것인데 조달청이 뒤늦게 자료 회수를 하고 나서기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했던 조달청이 뒤늦게 자료 회수에 나섰는데요.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고 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달청장까지 직접 나서서 나가지 말아야 할 자료가 나갔다. 경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면서 최 의원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예. 또한 새누리당도 최 의원에게 질의만 하고 보도자료는 내지 말라고 요청하는 등 파문 진화에 전전긍긍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논란이 거세지자 김기춘 비서실장이 직접 답변을 했는데요. 김 실장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서 대통령 전용 헬스장은 없고 대통령 혼자만 사용하는 개인 장비도 없다고 최 의원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최 의원이 그러면 박 대통령은 어디에서 운동을 하느냐라고 추궁하자 대통령이 운동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 운동기구 배치 장소에 대해선 우리 직원들이 운동하는 곳과 대통령이 운동하는 곳, 출입기자들이 운동하는 곳이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얼버무리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안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건지 불분명합니다. 어쨌든 김 비서실장은 조달청이 청와대 물품 구입 목록을 최 의원에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경호나 안위에 관계되는
관계되기 때문에 외국은 물론 우리도 역대 정부에서 외부에 공개한 전례가 없다며 조달청에서 청와대에 관계되는 서류를 제출한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오히려 조달청을 꾸짖기도 했습니다. 예. 인권 전담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서 논란이 일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권위 직원 A씨는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같은 부서 직속 상관인 B씨와 C씨로부터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지난 2월 부서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귀에 대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등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게 될 때마다 B씨의 어깨에 기댈듯이 몸을 기울이거나 얼굴을 옆에 들이대며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또한 B씨는 사무실에서 A씨의 의자 등받이에 몸을 밀착해 A씨의 가슴에 닿을 정도로 팔을 늘어뜨리는 등의 추행을 일삼았다고 A씨는 또 전했습니다. A씨는 본인 자리에서 가까운 쪽을 두고 굳이 반대쪽으로 돌아와 몸을 대며 말하는 통에 의자와 책상 사이에 갇힌 채로 불쾌한 신체 접촉을 감내하며 업무 지시를 받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같은 부서 상급 직원인 C씨는 회식 날 늦은 시간에도 3차 자리에 꼭 가야 한다고 강요하면서 A씨의 손을 붙잡아 끌고 가거나 부서원 중 유일하게 A씨에게만 하이파이브를 수시로 강요하며 손을 감싸주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A씨가 한 달 전에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 인권위가 처음에 이 사건을 각하 처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서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커녕 한동안 진상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A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지난 9월 30일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는데요. 예. 하지만 인권위는 이 사건을 각하 처리하고 가해자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가장 시급하고 기본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분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A씨는 지난달 16일 철저한 사실관계 규명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요. 인권위는 이에 지난달 27일 내부 규정에 따라 B씨를 가해자로 정식 조사했습니다. 애초에 이 사실은 A씨가 진정을 넣은 직후, 그러니까 9월 30일 이후에 인권위 사무총장에게까지 보고가 됐던 사안인데요. 예. 하지만 인권위는 지난 4일에야 이번 달 4일에야 특별감사에 착수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인권위 측은 초기에는 진정사건 처리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던 것이라며 현재 내부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규정상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할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진정 후에도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해야 했던 A씨는 휴직을 선택했고 지난 1일 B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예. 그리고 뉴스트라다무스 게시판을 보니까는 와이로님께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트윗 글을 캡처해서 올려주셨습니다. 네.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이다. 의무 복무하는 군인에게 밥은 주는데 의무 교육받는 학생들에게 왜 밥을 안 주나. 돈 없다고 하지 말고 연간 10조 원 가까운 재벌과 기업 감세 재검토하세요라고 이렇게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근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에 대한 허위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종편 채널A 등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판교 참사와 관련된 내용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판교 참사 허위사실 유포한 채널A 뉴스 특급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불공정,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시장은 이어서 다음 단계로 이재명 종북 세력의 수의 계약, 채용, 마이크 잡기 위해 500만 원 후원,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차명진 전 의원과 진행자 그리고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준비해 내일 검찰에 제출한다며 검찰 고발도 예고했습니다. 이 시장은 또한 이게 끝이 아니라며 이자들과 채널A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따로 제기한다. 악의적, 상습적 명예훼손, 불공정 보도로 성남 시민과 저의 명예를 훼손한 이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은 채널A의 뉴스특급의 방송 내용이 이제 허위 사실이다. 예.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한국 정부가 독도에서 추진하려던 입도 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이제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두고 일본 정부는 자국의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다케시만의 한국 측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여러 급에서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이번에 계획이 취소됐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 아닐까라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이어서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이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법에 따라 냉정하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생각을 계속 말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국 측이 판단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도 건립 취소 계획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내년 일한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관계 개선 등을 염두에 두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달 20일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입도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공고했다가 지난 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관계장관 회의에서 돌연 건립 계획 취소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예.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은 물론이고요. 여당 일각에서도 일본 눈치 보기라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국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레임덕 논란에 빠질 것이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미국 전역에서 치러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8년 만에 야당이 의회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는 여소야대 구도가 됐고요. 임기 2년을 남겨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레임덕 논란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상원 전체 100명 중에서 36명을 새로 뽑은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은 기존 45석에서 6석 이상을 얻으며 과반을 넘겼고 435명 전원을 선출하는 하원 선거에서도 242석 이상의 결과를 얻으면서 다수당주의를 유지했습니다. 예. 야당이 상하원을 동시에 장악한 것은 2006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집권 2기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달성한 데 이어서 처음입니다. 예. 공화당이 감세, 규제 완화, 국방비 증액 등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승리해 감세, 기업 규제 완화, 국방비 증액 등을 추진하며 오바마 정부를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오늘 공화당 주도의 의회는 감세와 에너지은행 부문 규제 완화 등 전면적인 친기업 정책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예. 공화당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지금보다 훨씬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경제적 평등과 부유층 증세를 추진하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AFP 통신도 공화당이 국가안보 이슈를 내세워 사회복지 비용을 줄이는 대신 국방비를 증액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 결과로 미국 내 대북 매파 입김이 강화돼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 등 한국 내에 대한 국방력 강화에 대한 논의도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국방비를 사회복지 예산과 연계시켜서 사회복지 예산이 줄어들면 국방비도 그에 상응하게 감축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오고 있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안은필 기자였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저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슈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이강윤 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최근 발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종대왕 대신에 박정희 동산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지금은 경기지사를 마치고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을 하고 있죠. 예. 정치개혁 이런 것이 이제 주어진 미션인데 그저께입니다. 지난 4일 오후 늦은 오후에 대구에서 열린 아시아 포럼 20일 이런 토론회에 가서 세계 모든 나라가 박정희 모델을 배우려고 하고 있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을 배우려고 대한민국 또는 서울에 오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광화문에 지금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들 대신에 치워버리고 박정희 동상을 세우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생각, 정견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죠, 물론. 그렇죠. 그런데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이른바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차기 대선 주자 중에 한 사람으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새누리당 대선 때도 대통령 해보겠다고 나왔다가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 그러면 지금 이분의 상황 인식 또는 역사 인식 이런 것이 대통령을 맡을만 한가, 이런 걸 가지고는 당연히 논란과 검증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런 발언이 또 평가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물론입니다. 예, 물론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건데 예. 과연 지금 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극찬해가면서 들고 나올까? 이런 걸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거죠. 이를테면 세종대왕 또는 이순신 장군은 대한민국의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건 간에 이견 없이 다들 추앙하고 존경하는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치워가면서까지 박정희 대통령을 하자라는 거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해왔습니다만은 공과 과, 잘한 것과 못한 것 이런 게 분명히 드러나는데, 적어도 잘못한 부분에서는 우리 현대사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긴 생채기, 그 상흔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비판적으로 계승할 부분은 계승한다. 이런 것들이 최소한의 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국민의 그냥 평균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뭘 치우고 박정희 대통령이 뭘 세워야 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고, 물론 이제 발언한 장소가 이른바 TK 지역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였다는 점, 이런 걸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지극히 특정 지역 편향적이거나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입맛에 맞추려는 그런 게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서 비중 있는 정치인의 발언으로 듣기가 좀, 저는 처음에 이런 걸 접하고 과연 그랬을까 하고 제 눈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예. 더군다나 김문수 위원장은 운동하면서, 이른바 학생운동하고 노동운동하면서 매우 진보적인 삶을 걸어왔다가 이제 새누리당에서 정치를 하게 됐죠. 물론 그 전에 민중당이라는 데 몸을 담긴 했었습니다만 그때 변절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정답이 없는 것 가지고 시비 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정당을 선택하고 하는 거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인데, 그것이 떳떳하게 비판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할 말 하고 그래서 평가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박정희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이렇게 균형감을 상실한 채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 과연 큰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신임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실망스러웠고 처음엔 믿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정희 리더십의 핵심이 대한민국 관광 상품의 핵심이다. 그걸 안 하고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는데 나 김문수는 박정희 장사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 예. 그러면서 박정희가 최고의 한류 스타라는 겁니다. 한류 스타에 대한 생각이 서로 많이 다른 모양입니다. 예. 근데 여자 대통령 도와주는 건 고사하고 이런 말도 했다면서요? 네. 저는 뭐 대통령을 도와야 되면 그가 여자건 남자건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옳은 일을 하고 또 필요한 일을 한다면, 그런데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한다거나, 그런데 그게 역사 발전에 맞고 전체 국민 민복을 위한 거라면, 그래서 특정 계층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대통령이 하려고 하고, 그런데 대통령이 어떤 특정 계층의 반대에 부딪혀서 곤경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 그 방향이 맞다면 당연히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 지금 김문수 위원장이 지금 같은 날 계속 하는 얘기들이다. 다음번 개헌 얘기도 그런데 여자 대통령을 도와주는 건 고사하고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여자라면 굉장히 불쾌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마치 여자니까 좀 도와줘야 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양성평등에도 일단 크게 어긋나는 거고요. 김 위원장의 발언을 이렇게 전후 맥락을 보십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난 엊그제 4일날 말입니다. 1100년 만에 여성 대통령이 나왔는데 미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다. 그런데 여자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은 고사하고 이상한 얘기만 한다면서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론을 비판했습니다. 1100년 만에 여성 대통령이 나왔다는 게 아마 신라시대 무슨 선덕여왕 이런 걸 생각하고 말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생각했다면 그냥 웃으면서 하는 얘기라고 치더라도, 그냥 농담 반쯤 버무려서 한 얘기라고 치더라도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너무 무식하죠. 어떻게 왕조시대 때의 여왕과 민주공화국에서의 대통령을 같은 선상에 놓고 뭐 1100년 만에 여성 대통령이 나왔다는 둥, 미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다는 둥, 그러면 브라질에 있는 여성 대통령이거나 독일의 메르켈 총리 왜 이런 건 말을 안 꺼냅니까? 예. 김 위원장이 그래도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역사에 대한 통찰력도 있고, 한때 노동운동을 하면서는 이른바 운동의 핵심적 이론을 정립하고 그것을 몸소 실천한 그런 걸로도, 그러니까 노동운동사에서 꽤 중요한 비중을 갖춘 분인데, 그러니까 머리띠 두르고 화염병만 던진 뭐 그냥 막 그런 투사의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고 이론적 배경도 탄탄한 분으로들 알고 있는데, 앞에 발언도 그렇지만 방금 이것도 뭐 1100년 만에 여성 대통령 이런 거 참 제 귀를 좀 의심했었고요. 예. 역사인식 전반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분하고는 긴 토론을 하면 서로 간의 차이를 알 수도 있을 뿐더러 우리가 김문수에 대해서 혹시 과대평가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죄송합니다. 그런 자리를 한번 가져야 되겠다. 왜? 본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정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자기 꿈을 펼치려고 하니까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여자 대통령 도와주는 고사하고 이상한 이야기만 한다. 아마 이게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에 대통령의 행적 7시간 이런 걸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지 말고, 그거 말고 여성 대통령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라고 하면 그거 말고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4월 16일 날 정말 아무 뭐가 없었다면 그냥 청와대가 아주 세세하게 동선을 분단위로라도 이렇게 밝히고 보고받은 내용 그대로, 그 다음에 지시한 내용 그대로를 공개하면 바로 이건 사라질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상한 이야기만 한다라고 비판하지 말고 왜 청와대가 이런 현상을 자초하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여성 대통령에 대해서 이상한 상상을 하게 했던 조선일보의 최보식 칼럼이나 산케이신문 기자, 그 다음에 증권가 찌라시에 돌았던 이런 얘기들도 그것도 문제 있다. 이렇게 꾸짖으면 그나마 좀 수긍이 될 것 같은데, 무슨 선덕여왕 다음에 처음 나온, 아마 박근혜 대통령을 무슨 신라시대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월호
수습 과정에 대해서 이제 내일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될 예정이죠. 유가족들이 일부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만 그게 문면화돼서 기록으로 남겨져서 반영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어쨌거나 특별법은 일단 마련되는 걸로 봐야 되는데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수습하는 법안 만드는데 6달 이상 걸렸다. 뭐가 됐든 정치권에 들어오면 합의가 안 된다. 정치권은 식물국회이고 국내 경제는 매우 어렵다.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통합의 리더십으로 국난을 극복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도 특정 지역에 가서 그냥 인사성으로 하는 발언치고는 지나치게 아부적인 데다가 특정 지역에 대단히 강하게 채색되어 있는 지역 감정에 편승한 발언입니다. 이런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정치권이 식물국회이고 국내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데까지는 동의한다고 칩시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근데 왜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통합의 리더십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어떻게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리더십이 통합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제가 김문수 전 경기지사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개헌에 관련해서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반대 입장을 나타냈죠. 예. 단 한 번도 자기는 개헌을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개헌은 전혀 손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현재의 헌법을 통해서 많은 발전을 이뤄왔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데 왜 개헌 얘기를 하자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역시도 지금 현행 헌법이 좋냐 나쁘냐 그 사람의 자유이긴 한데 그럼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그냥 우리가 단지 27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꾸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우리 27년,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의 승리의 소산인 건 누구다 다 인정하는데 그 이후 27년간 대한민국이 겪어온 사회 경제적 변화 그리고 사회 경제적 변화가 정치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 그러기 때문에 개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 더 이상은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다. 부작용이 너무 크다. 그다음에 5년 단임제의 폐해 좀 고치자. 이런 것들에는 대부분 많은 지금 여론조사 같은 걸 종합해보면 국민들의 동의가 모아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꽤 많은 논객 또는 여론들이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김문수 지사는 왜 개헌론이 필요한지라는 거에 대해서는 별 비판이나 논거를 제시하면서 반대하지 않고 그냥 이게 이 법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발전을 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직선제와 5년 단임제가 현재 헌법의 핵심인데 5번의 단임 대통령이 나왔지만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인상평이죠.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주 논란의 소지가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하나 또 좀 하나. 따져봐야죠. 북한의 3대 세습에 맞서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대통령제가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현재 체제로 가자는 겁니다. 3대 세습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해왔는지조차를 잘 모르겠는데 저는 들으면서 논리 전개에서 좀 궤변에 가까운 뚱딴지성 논리를 피고 있구나. 전 지사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획정, 인구 편차가 너무 크다. 2대1 이내로 줄여라.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비례대표를 과감히 줄이고 지역구 의석을 한 30석 정도 늘려서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국회의원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소선거구제가 즉 한 곳에서 한 사람을 뽑는 이게 지나치게 지역 소이기주의에 빠지고 영호남 간의 지역 기반 정치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더 심화시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많은 면에서 확인이 되니까 중대선거구로 가고 비례대표를 오히려 늘림으로써 전문성과 직능 대표성을 확보하자 이런 게 대세인데 김문수 지사는 좀 생각이 여러 면에서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본인의 다름을 거침없이 표현한 것은 그 사람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데서는 좋지만 대단히 파격적인 발언의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발언에 대해서 얘기는 해주셨는데 그가 했던 발언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시간이 대충 될 것 같네요. 예. 딱 4년 전인 2010년 11월 22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 날짜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4년 전이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죠. 이명박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세종, 그리고 정조, 조선시대 정조 대왕 있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을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튼 세종대왕을 별로 안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4년 전에도 세종 뭐 이렇게 끼워 넣더니 요번에도 또 세종대왕 그런 거 동상 치우고 박정희 동상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4년 전에는 박정희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때 이 발언이 대단히 많은 논란을 역시 일으켰는데. 예.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 건축 분야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세계 1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정희, 세종, 정조를 다 합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못 따라가고 반만년 역사에서 최고의 역량을 가졌다고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김문수 지사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권력, 그 앞에서는 좀 다소곳해지는 분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칭찬하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을 다 동원하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번에 발언을 보니까, 그저께 대구에서 발언한 것을 보니까 4년 전에 이명박 칭송 발언이 생각나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 오늘 이슈 분석 시간에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강윤 정치평론가였습니다.